모두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교사 박명우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미디어 수업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미디어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살펴봤다면 오늘은 미디어 수업에서 과연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하는지 한 두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재현입니다. 우리는 흔히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미디어는 현실을 재구성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드라마든 뉴스든 다 마찬가지겠죠. 뉴스 역시도 세상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여주려고 애쓰지만 사실은 어떤 선택되어진 세상만을 미디어를 통해서 보여지는 경우가 많죠.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성상 네모이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폭넓게 투명하게 보여주기보다는 어떤 제한된 프레임 안에 선택된 현실만을 보여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러한 미디어의 속성을 기억하는 것이 미디어 수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디어의 그 화려한 이미지에 매료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한 발 뒤에서 그 미디어의 속성을 좀 낯설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디어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짜 뉴스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뉴스라고 하는 것은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보다는 좀 더 품격이 있는 그런 장르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은 뉴스 역시도 현실을 재구성하는 그런 매체의 속성이 있겠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선택되어진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가짜 뉴스를 생산해냄으로써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이죠. 특히나 지금처럼 1인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수많은 인터넷 언론 매체라든지 너무나도 많은 뉴스가 생산되어지는 지금의 시대에 이 가짜 뉴스라고 하는 키워드는 미디어 교육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수많은 언론사들이 혹은 기자들이 그러한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것일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첫 번째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겠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어떤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아마도 돈 때문일 것입니다. 결국은 그런 자극적인 가짜 뉴스가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도 쉬울 뿐더러 그것이 결국은 수익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언론사들과 기자들이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유혹을 떨쳐버리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점은 뭐냐면 딥페이크라고 하는 더 교묘한 가짜 뉴스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합성 기술을 이용해서 어떠한 인물이 실제로 하지도 않은 일을 마치 한 것처럼 속이는 그런 영상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기술이 진화할수록 가짜 뉴스도 더 진화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미디어 이용자들이 그리고 뉴스 소비자들이 더 분별력 있게 미디어를 이용하고 소비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인 재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네,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로 미디어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디어를 이해하고 또 때론 분석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언어를 이해하면 좋겠죠. 또 분석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컨텐츠 제작을 많이 하기도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미디어 언어에 대한 이해가 매우 필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미디어 언어란 무엇인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물의 한 사람을 찍을 때 이제 얼굴을 아주 가까이서 찍는 것,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이제 클로즈업이다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을 찍을 때 카메라가 한 인물에게 굉장히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죠. 그래서 표정의 어떤 세심한 변화까지도 이제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클로즈업 샷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머리부터 가슴까지 이제 찍는 숏을 이제 바스트 숏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일 많이 쓰이는 숏이죠. 그래서 머리부터 가슴까지 뭐 대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뭐 한 인물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신다든지 뭐 제일 많이 쓰이는 숏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머리부터 허리까지는 이제 웨이스트 숏. 그래서 이제 이거 역시도 바스트 숏과 함께 가장 일반적으로 대화 장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숏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머리부터 무릎까지는 니숏이라 그래요. 그래서 무릎이 영어로 니니까 이제 니숏이라 그러고, 이제 웨스트와 니숏 사이를 이제 미디엄 숏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이 사이즈를 나눈다는 건 뭐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라기보다는 어떤 일반적인 원리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촬영하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눈금의 차이는 있겠죠. 그 다음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를 찍는 것은 이제 풀숏이죠. 그래서 신발까지도 발까지도 다 나오는 사이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물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동작들까지도 다 담아낼 수 있는 숏이죠. 그리고 단순히 인물만을 찍는 것을 넘어서 공간 속에서의 모습, 그것을 보여주는 때 쓰는 숏이 바로 이제 롱숏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좀 조그맣게 나오고 그 주변 공간의 컨텍스트가 더 중요하게 이렇게 롱샷으로 많이 찍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영상 용어 중에 이제 약간 사이즈를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앵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앵글은 이제 각도겠죠. 그래서 어떤 각도로 피사체를 찍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 역시도 촬영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역시 편집할 때도 굉장히 필요한, 그래서 다양한 사이즈와 앵글로 숏을 배열해야 더 이제 다양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죠. 지루하지 않게. 그래서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앵글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앵글을 이제 하이 앵글이다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제 내려다보는 앵글, 그리고 밑에서 올려다보는 앵글을 이제 로우 앵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눈높이에서 찍는 것을 이제 아이 레벨 앵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볼 때는 이제 피사체를 내려다보는 느낌이기 때문에, 하지만 또 사람을 내려다보게 찍을 때에는 또 인물을 또 왜소하게 보일 수도 있고, 밑에서 올려다보는 로우 앵글을 찍을 때에는 인물을 좀 더 권위 있는 인물처럼 이제 보여줄 때도 있고, 뭔가 신비감 있게 보여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많이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것들은 이제 눈높이로 아이 레벨로 이제 찍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사이즈와 앵글은 굉장히 단순한 개념이긴 한데, 요것만 잘 활용해도 굉장히 또 창의적인 영상을 촬영할 수도 있고 편집할 수도 있고, 이 사이즈와 앵글을 어떻게 버무려서 조화를 이루게 만드느냐가 또 영상의 질과 어떤 퀄리티를 또 좌우할 때도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 같지만 또 굉장히 중요하더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제 프레이밍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프레이밍. 이거 역시도 이제 촬영과 편집 동시에 다 활용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하나의 숏을 찍을 때 이 프레임 안에 무엇을 담고 무엇을 배제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과 달리 카메라의 프레임은 네모나죠. 그래서 우리 눈은 이 세상을 볼 때 좀 더 다양하게 입체적으로 볼 수 있지만, 카메라는 아쉽게도, 그리고 모니터는 아쉽게도 이제 네모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것은 선택되어지고 어떤 것은 배제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재미난 점은 어떤 그런 제약성 때문에 눈과 달리 카메라는 그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예술적이기도 하고 더 창의적인 스토리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뭐 앵글이나 뭐 미학이나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프레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장면에 정보가 전달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정보가 반전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진실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반대로 진실을 왜곡시키기도 하고, 이 프레이밍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우리가 이야기할 거리가 많고 굉장히 생각할 거리가 많은 그런 주제니까, 이것도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간략하게 미디어 언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미디어 이용자들은 과거처럼 수동적인 위치에서 미디어가 전달되는 메시지를 그대로 수용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독하고 창조하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미디어 이용자들은 오디언스에 머물렀다면 이것이 리더로 발전하고 그리고 지금은 라이터까지 나아가서 더 주체적인 미디어 이용자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미디어 수업에서 다루어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키워드 재현과 미디어 언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제는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디어의 속성을 혹은 미디어의 맨사를 드러내주는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두 키워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우리 주변의 미디어 환경을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오늘 수업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은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업 들으시느라 모두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다음 수업 때 만나요. 안녕!